전 4년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매니저로 일했었는데요. 이 영상에선 제가 주정부 공무원으로 제 커리어를 전환한 이유를 간단하게 공유해 드릴 뿐 아니라 캐나다 공무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캐나다 직업과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의 마마 티아입니다. 일단 제 채널이 한 달 만에 구독자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막 시작하는 채널 구독하기 쉽지 않은데 믿고 구독해주신 분들 위해 더욱 다른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팁들과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채널에서는 해외에서 육아맘, 워킹맘으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며 지내고 계신 분들 또는 한국에서 캐나다나 미국으로 유학이나 이민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저희의 27년 이민 생활을 바탕으로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팁과 전략을 공유합니다. 엄마의 선빵 채널에서는 크게 아이 육아 또는 교육에 관한 영상과 지금 이 영상처럼 현지에서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게 도와주는 영상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처음 제 채널에 오신 분이라면 구독과 알림 누르셔서 제가 공유하는 꿀팁들 놓치지 마세요. 요즘 제가 회사에서 포지션이 바뀌어서 갑자기 좀 바빠지는 바람에 영상을 찍을 여유가 사실 많지 않은데요. 저의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희 딸아이까지 잠이 들고 난 후에 아직 화장을 지우기 전에 사람의 몰골일 때 이렇게 짬을 내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주정부 공무원이라는 거는 아는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BC주에 있는 모든 Health Authorities,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보건당국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이 Health Authorities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 뭐 전체 Chairman, Executive Directors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들까지 그들의 Finance와 Human Resources를 담당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처음엔 Finance Department 쪽에 있다가 중간에 HR로 넘어왔는데요. 한국어로 말하면 인사과죠. 저는 거기서 레코드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캐나다나 미국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그냥 막연히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으면 나오는 정보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과 전략을 전해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호텔 매니저에서 공무원으로 이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저희 딸 아이 때문인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2년 정도는 저도 휴직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어린 아기를 두고 출근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당시 저희 남편은 회사에 새로운 지사를 셋업을 하고 있었던 당시고 수입적으로도 저보다는 훨씬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휴직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2년 정도의 공백은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쉬었어도 결국에는 제 커리어에 그닥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2년을 쉬고 다시 일자리로 돌아갔는데 제가 다니던 호텔이 밴쿠버에 있는 대표 랜드마크인 캐나다 플레이스에 있는 호텔이었어서 예전에는 뭐 퀸 엘리자베스나 클린턴 대통령 같은 국빈들도 많이 방문을 했었어요. 제가 다시 돌아갔을 당시에도 VIP들이 정말 자주 방문했었는데 아무래도 매니저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 그게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가야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딸아이 데이케어에 맡겨놓고 시간 맞춰서 픽업도 가야 하고 또 주말에는 가족들이랑 하루 종일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제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하고 더 이상 잘 맞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일을 쉬면 자꾸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아무튼 그런 기분이 자꾸 들어서 그래도 일하는 걸 그렇게 몇 달은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하다가 진짜 안 되겠다 싶었던 시기가 바로 딸아이가 3살이 될 무렵이었는데요. 프리스쿨도 들어가고 또 다른 발레나 수영 같은 다른 수업들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뭐 더 이상 뭐 항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일정치 않은 시간에 일을 하는 게 점점 죄책감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집에서 아무도 일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도 없고 굳이 맞벌이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 욕심으로 나가서 일하면서 아이는 뒷전이 된 기분?
워킹맘이시라면 분명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은 IT 분야에 종사하는 저희 남편이 필요에 따라 집에서 재택근무도 할 수 있었고 해서 그나마 유지가 됐지, 안 그랬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롱텀으로 봤을 때 어떤 커리어가 육아와 병행하면서도 내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공무원이더라고요. 일단 휴가가 최소 1년에 한 달부터 시작해서 매년 늘어나고 베네핏이나 근무 환경 좋은 거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차피 아이 학교 가는 주중에 앞뒤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만 일을 하는 게 되니까 퇴근 후에 아이 방과 후 수업들도 제가 다 챙길 수 있고 그 밖에 육아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제가 충족시켜 줄 수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고 남편도 무조건 부부 중에 누가 돈을 더 벌던 간에 꼭 똑같이 일을 하면 육아도 딱 반반씩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남편의 힘이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좀 디테일하게 챙기고 하는 건 역시 우리 엄마들이 좀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직을 한 뒤로는 아주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저한테는 해당은 안 되지만 육아휴직도 최소 1년 6개월부터 그 이상을 원하면 얼마든지 리퀘스트 할 수 있고요. 육아휴직 동안에는 원래 본인의 인컴의 85%를 지원해 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제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누구한테 자랑을 하겠어요. 회사를 이직을 하고 보니 공무원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의뢰의 캐나다 공무원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밖에서 보면 그렇고요. 막상 들어와 보면 학벌이나 경력이 부족해도 조금만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정말 누구나 도전해볼 만하고요. 조만간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무튼 일단 한번 들어오면 그 기관 안에서 승진을 포함한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커리어 개발이 굉장히 쉬운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바로 그 전략을 단계별로 공유하려고 하니까요. 제 채널 알림 누르셔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홍님이 코멘트 달아주신 것처럼 회사 내에서도 하루 종일 일하는 모습을 좀 브이로그로 좀 찍으려고 했는데요. 알아보니까 저희는 워낙에 보안이 중요한 쪽이다 보니까 회사 들어가려면 패스가 필요한 시큐리티 문을 일단 4개를 통과를 하고 제 사무실로 들어가려면 총 5개를 통과를 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영상을 찍어서 퍼블릭에 올리는 게 리스트릭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했지만 언젠간 조금씩이라도 찍을 수 있는 날이 있겠죠.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캐나다나 미국에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꿀팁들 정말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요. 매주 올라오는 영상 잊지 않고 보실 수 있도록 꼭 구독, 알림 누르셔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곧 바로 찾아뵙겠습니다.